영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굴욕에도 이렇게까지 청나라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당시 청나라가 가진 시장성, 즉 시장으로서의 가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을 지금 환산하면요, 약 33% 정도였다고 해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요? 예. 더 놀라운 건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 GDP가 약 27% 정도였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거의 그 당시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이었네요. 그렇죠. 지금의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청나라는 당시 인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30년경의 인구가 이미 4억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소비 인구를 갖춘 청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도 그러지 않나? 핸드폰 같은 거 자국 미니만 다 써도 세계 판매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중국에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5억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면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면직물의 수출이 아주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청나라의 거래량도 적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또 파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수출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됐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것까지. 아기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상인들은 아니겠어요? 그쵸? 동인도 회사? 맞습니다. 어디요? 동인도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역시 민간 제가 기업. 몇 달 만에 뵀는데 너무나 많이 정말 역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향신료, 설탕, 면직물 등의 품목으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식민지에 직접 농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상 식민지로 다스리기도 하죠. 사실 회사지만 영국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정말 거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 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 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와.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당시 인도 파트라에는 아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편 원료를 반죽하는 것에서부터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와. 네, 이런 방식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아, 거꾸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왜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청나라에 몰래 아편을 팔았던 영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상인. 총인가?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오피움이네요. 왼쪽에는 오피움. 오피움, 아편을 들고 오피움.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